기자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와 주식의 흐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많죠. 그러니까 교과서랑 다릅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거 왜냐면 변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내린다. 그다음에 뭐 금리가 뭐 올라가면 뭐 주식이 어떻게 된다. 이게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투자가 외우면 되잖아요. 외우고 밑을 짝 이렇게 되지만 근데 금리가 올라가도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도 또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있고요. 그게 왜냐면 금리라는 게 하나의 영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통화정책만으로 본다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말하면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할 때. 그런데 통화만 달라졌을 때 얘기입니다만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은 기업 실적이죠.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금리라는 것도 오르내릴 때 오히려 수요가 많을 때 금리도 오를 수 있죠. 투자가 막 많이 이루어지고 돈이 많이 필요하면 돈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럴 때 금리는 또 다른 거거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올라가는 금리라면 건강한 금리죠. 이럴 때는 주식시장이 당연히 오릅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네. 근데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내립니다. 살리려고. 이때는 주식도 내리겠죠. 와, 경기가 얼마나 나쁘길래 금리를 내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 가지의 어떤 이런 그 통상적인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신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경제적인 요소, 금리는 왜 올렸을까, 왜 내렸을까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하지 않으면 투자 때 크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금리 이야기 여쭤봤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금리가 올리면 주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금리라는 게 이번에 그 주식이 떨어진 거는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보다 잘 모르고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죠. 지금 전 세계에 풀려있는 돈이 역대 최대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버리면 실적이 중요하지가 않죠. 이거 글자가 돈놀이 장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 있을 때 그냥 갔을 때 예를 들면 물을 한 잔 마실 때랑 물을 1000리터를 마실 때랑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에는 또 정상적인 게 맞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같이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주식시장에서는 숱하게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이렇게 변수가 많고 어렵지만 그래도 투자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든 우리가 그 은행 이자가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으로 계속 수익을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질문 참 길다. 개인 투자자들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그 일을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소득은 점점 줄어들고요. 그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죠. 전 세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돈이 돈을 낳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보면 투자를 하지 않고는 현대사회를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투자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일정 부분 투자랑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현 상황의 어쨌든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가 전설적인 뭐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도 봐도 1년에 뭐 몇천 프로 이렇게 수익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보면 20-30%씩 꾸준하게 몇십 년 투자 수익을 남기다 보니까 전설적인 수익률이 남기게 되는데 이게 뭐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뭐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들었을 때 한 20% 10%를 먹으면 시장 수익률보다 높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노리는 게 100% 1000%를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탐욕들이 들어가다 보면 제가 기대했던 그런 이제 투자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완전 등한시해서는 아닌 지금 사회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게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마 답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실 지금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거를 하지 않고는 이제 앞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 오고 있죠. 이미 왔죠. 이미 왔죠. 네. 물가 상승, 우리의 월급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생 그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실 완전 초장기 투자, 그냥 네. 뭐 경제 지표 상관없이 그냥 모으세요. 끊임없이 모으세요. 월 적립 정액식으로 모으시면 시간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단타가 그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경제 하락을 예측한다면 주식을 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죠. 일단 정보력의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반도체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 와중에 특정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왜 오르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이게 글로벌 시장이 바뀌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뒤에 압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게임 자체가 사실은 공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뭐 인간사가 다 비슷합니다만 주식시장도 완벽하게 어떤 정보에 우리가 전달받는 거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평등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그런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보다 실패했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정상적인 게 그게 주식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패를 하면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라서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배경 자체가 주식 개인 투자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주식 시장의 특징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준비가 안 된 채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주식 시장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하다못해 MTS를 어떻게 쓰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데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학습 비용 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투자가 뭔지 그러니까 뭐 남들이 이 종목 좋아하면 사는 거죠. 저 종목 좋아하면 사고 이게 들어왔다가 하니까 뭐 종고 없이 들어왔는데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짜장면집을 하나 열더라도 기술을 배우고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내 돈을 태우는 작업인데 우리가 정말 어디서 교육을 받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약간의 지금 교육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걸 어디서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리고 나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처음 이런 분들 기억 많을걸요. 주식 사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궁금해하면서 딱 샀을 때 오 사졌어 이러면서 막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되게 신기하게 여기고 또 이 주식을 팔았을 때 돈이 되는 걸 보고 돈 들어왔어 처음에 되게 놀라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도 안 하고 들어오니 그런데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도둑놈 심보죠. 근데 초기에는 돈을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대부분 다 상승장 때 들어오거든요. 나는 안 들어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주식에서 돈 벌었다 하니까 그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보통 주가가 올라요. 근데 그게 보통 오래 가지가 않죠. 주식 사이클이 있어서 이게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시점 가면 꺾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주식이 올라요. 재밌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튀었던 분들이 200만 원 튀고 300만 원 튀고 이게 더 있으면 도를 깠단 말이에요. 심지어 비투까지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꺾이기 시작할 때 못 빼죠. 만약 비투가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겪는 상당히 많은 루틴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해서 얼마 안 튀어다가 돈이 되니까 점점 판돈이 커지는데 판돈이 정말 커지는 시점에 가면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왜냐면 주식이 뭐라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해보고 들어왔던 그런 또 경우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초기 투자자라면 돈 잃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돈으로 내가 들어와서 했다면 우리가 학습 비용이라고 하면서 웃어 넘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투자 때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초반에 너무 많은 돈을 태우고 들어와서 물릴 경우 그럼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또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정보력을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우리 아무것도 잘 이 그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늦게 알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다음에 뭐 기관, 네. 외국인 기관,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식 투자를 얘기한 것도 이겁니다. 정보를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보는 정보는 가장 늦게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주가에 상관없이 그냥 은행에 저금하듯이 계속 그 대장주 같은 것들을 모아라, ETF 같은 것들을, 네, 그렇게 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없다. 이 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식을 이제 자기가 종목을 살 거면 이 분야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웬만한 투자 자문회사 분들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은 더 잘하십니다. 네. 유튜브로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런 것들 없이 투자를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생각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또 우리나라 산업들이 글로벌화되어 있거든요. 아까 2차 전지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얻고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도 생각하시고 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전지주의 움직임은 글로벌 움직임이거든요. 당장 IRA 법안 하더라도 여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는 충분히 정보를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내가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어떤 지금 작전을 펴는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IRA 법이 통과될 때도 우리 정부도 이게 이런 법이었어 할 정도로 대비가 안 됐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급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미국 하원을 통해서, 상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반도체가 됐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도 항상은 우리가 뒤에 탈출구는 열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